글쓰기 첫 만남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말에 무력화 말에 강력한 말에 강력한 무력화시키는 방법 주저리 말하기 두서없이 말하기 논점하게 했던 말 방법까지 지루하게 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기 안 궁금할 것까지 굳이 풀어내서 이야기하기 더 길게 말하는 말일수록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정말 그때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터져서 기억되지 않을 걸 더러운 말 든지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건 아닌가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무책임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다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다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인가 정리해서 말해야 한다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 논리가 맞아야 한다 앞뒤가 맞아야 한다 상대방 이야기 쉬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것은 글로 쓰면 그나마 낫다 내가 뿌려놓은 말들을 보고 적어도 여러 번 고칠 수 있다 상대방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글로 과시하는 부분에서 다시 짚어 이해를 할 수도 있으나 직접 글쓴이에게 물어보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글에는 더 큰 책임을 따른다 뿌려놓은 것들이 보이니까 나는 생각들이 글로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 뿌려놓은 사실 믿음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이것을 읽고 볼 것 그것을 보고 생각할 것 나에 대해 질문할 것 나에 대해 판단할 것 그것을 써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의 일부가 되고 나의 생각의 일부가 판단의 근거들이 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것을 내 생각을 말해 반로할 때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또한 이해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적을 붙이고 펼쳐놓은 것들을 이해 그 사이를 맺고 말들을 찾아 또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오고 이러다가 내가 쓸데없는 말만 하게 되고 있구나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이내 글쓰기를 그만두고 싶어진다 말하기도 그만두고 싶어진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것 같은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말하기를 그만둔다 쓴 글을 보여주기를 그만둔다 시도했다가 모든 말들을 쏟아내고 최대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듯이 말하고 글 쓰는 일은 지치는 일이니까 힘이 드는 일이니까 나도 그만큼의 이해를 받지 못하면 힘드니까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런 충분함을 문득 깨달은 말을 아끼는 것이다. 원래 하려는 글보다 추억이 긴 걸 내용보다 가로속 내용이 더 긴 걸 그런 걸 주저리주저리 하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명이 글을 하나로 묶을 거라면 제목은 오늘의 주저리가 왔습니다. 오늘의 주저리 어쩌고 한 명은 멀어지는데 다른 한 명은 작아지는데 저게 뭐라고 잘 안 들려요. 사실 듣고 싶지 않아요. 못 듣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들어주긴 힘들군요. 힘드세요. 거기 막히는 느낌 잠을 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구멍 울컥한다 모니터를 입었을 때도 그렇게 해서 맨 가방이 무거우면 가방이 시누른 건데 어깨랑 등이랑 허리 엉덩이 무릎 발바닥 같은 하중이 아래쪽으로 쏠리는 것들인데 이상하게 보기 답답하다 이것은 조금만 손가락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으면 톡까지는 알려줄게 헛구역질을 할 수 있을 정도이고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기각하게 멈추기도 한다 목티가 목을 저으로 느끼는 누군가 내 목을 양손으로 가볍게 둘러쥐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걸 내가 선택해서 입은 옷이지만 그날 기분에 따라 집에 들어오면 목티로부터 탈출하듯이 옷을 찢어 발겨버릴 듯이 벗어 던지게 되는 상황이 우스꽝스럽다. 목티는 겨울의 추위를 버티게 해주는 실용적인 옷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쨌든 누가 목을 가볍게 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보다 이상한 기분은 가방이 무거운 하중 때문에 목이 답답한 것 같은 토할 것 같은 기분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하게도 금방이라도 울고 싶은 만큼 울컥하는 느낌이라도 비슷하다. 매일 신발을 신으면 신발장 옆에 거울을 보면서 내 몸 두께만 해진 부피를 보면서 나는 이런 무거운 가방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몇 년 전에는 미래에 내 컴퓨터가 공중에 둥둥 떠서 우리를 따라다녀서 짐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무거운 나중에 파란한 노트북이 차지해서 그때 말이 생각나고 무지 일반증이 오고 있는 발목의 작은 부분에서도 가방의 무게를 느끼고 시큰거리기 시작하는 무릎의 부분에서도 분산된 가방의 하중을 느끼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도 아닌 이상한 원표기를 하면서 느끼는 몸의 찌뿌둥한 다리에 시큰거리는 근육의 긴장 상태 어깨 뻐근거림 점점 거북이처럼 튀어나오는 목뼈의 느낌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가방이 무겁다 생각한다. 죽음의 소식을 듣는다는 걸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역할 같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촌 얘기가 생각나고 마지막에 받았던 문자가 생각났다. 나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던 문자고 너무 오랜만에 받은 문자에 나는 너무 반가워서 잘 지내냐고 잘 지내냐는 질문했고 답장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빠로부터 전화로 소식을 들었고 나는 가족들의 상처를 들춰내게 될까봐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죽음에 관련 전화를 더 묻지 않았고 나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1학기 때까지 같이 수업을 들을 당시에 잠시 힘들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헤아리지는 못했고 오히려 덕분에 나는 작업하는 건 말 몇 마디 섞은 정도뿐이었던 그 학생의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작업을 잘 해내고 있었다. 잘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발표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 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작업에 막히지도 않는 것 같던데 왜 안 나오지 않은 생각이 잠시 있었던 것뿐이고 갑자기 내가 들은 소식은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유명인의 죽음은 나도 결국 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람이 한 명일 뿐이었다. 2차로 충격하면서 죄책감이 너무 커다랗게 다가오는 죽음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죽음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결정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붙드는 생각들이어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 어른에게 물어봤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고 그 학생의 경우 살아있는 동안 힘든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한생이었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단순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저들끼리 말 수밖에 없는 미안하는 마음으로 수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감정적으로 나눠 인지하는 순간에 그제서야 깨닫는 놓쳐버린 시간이 있었다던가 누군가 이렇게 떠날 수 있고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결국에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아니 알게 된 내용들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어도 충격을 받아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내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나의 남은 살아있는 삶의 송두리째 바꾸게 될 사건은 아닐 것이고 이 사건들은 마음에 희미하게 묻어지는 채로 나는 또 살아갈 것이다. 그냥 또 있고 마게 될까. 기억 속에 묻어두게 될까. 삶의 다양한 선택을 잊고 나는 내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삶을 살아내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 나는 선택의 기로에도 놓여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삶은 죽음이 없는 것만은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리 내 생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나에게는 그것이 언제까지 멀리서만 들려오는 소식으로만 인지하면서 그것을 슬퍼하고만 있을까. 어려운 일이고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무력해진다.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로 외면하고 피하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의 일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정해진 운명이다.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어떤 소식을 들어서 나와 죽음과 연관이 없는 일처럼 스스로에게는 거짓말을 하겠지만 나는 어떤 말도 더 덧붙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더 덧붙이고 싶은 말도 많고 질문들도 있지만 그것을 더 꺼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걸로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해보고 글쓴 부분까지만 딱 맡기겠다 생각한다. 10월 28일 월요일 강령에 대해 쓰고 싶은지 러브유 디프와 팀디프의 강령을 썼다. 나는 강령이라는 말에 강압되고 권위적인 어감에 강령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찾고 싶어도 부드럽게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나. 약속 원장상 다짐과 같은 말을 쓰고 싶었는데 결국엔 러브유 디프와 팀디프에 대한 선언이 될 수 있음으로 하면서 강렬한 말로 불리기 시작했다. 초안은 내가 내 방식대로 이해한 팀디포와 러브유 디포에 대한 글이었고 이조 작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쓴 팀디포의 약속, 러브유 디포의 약속, 나는 약속이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는 좀 더 선한번스러운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약속들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이것이 부드러운 권유나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무게를 지우지 않고 싶었는데 이조 작가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렬이라고 불렀다. 그런 와중에 강렬한 단어를 어렴풋이 감으로만 알고 있었던 털없이나 내가 오해할 단어를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렬한 단어는 일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 이 정당이나 사회 전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읽은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 정당에서는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우선 강령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지침을 정해야 한다. 유의어나 방침, 목표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단어들은 슬로건, 표 같은 것들이 있다. 강령이라는 말에서 느꼈던 나만의 어렴풋한 고정관념은 이 단어가 이미 쓰이고 있는 단체들, 시민단체, 정당 등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나 무게가 진지함 때문에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러나 강압적이다라는 인상이 오로지 강령이라는 말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러브유 디프와 팀디프의 강령 아닌 강령을 작성하고자 했던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기인했던 것이기도 한데 내가 처음으로 팀디프와 오치 스튜디오와의 회의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우왕좌왕하게 겁이 나서 나왔던 욕심일 것이다. 이미 3명의 말고들이 한 달 전부터 팀디포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와중에 나는 도착했었고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설치 준비에도 조금, 단계에도 조금 그렇게 드문드문 왔었고 2번 정도의 방문 뒤에도 여전히 내가 하려는 활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인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혹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모호하다고 느꼈다. 상황과 시점, 전시 준비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디에 낄지 모르는 당황스러움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 당시에 듣기로는 팀디포의 다른 인물들이 다 합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팀디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조차 팀디포에 대한 정의를 내리쳤다면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새로 합류한 사람에게는 더 빠른 시일 안에 전시 오픈이 있으므로 적응을 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 이중의 업무가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부터는 그러한 점을 조금 덜고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전시가 오픈한 지 2주가 넘는 시간 더 많은 인물들도 합류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각자 나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만 있고 팀디포라는 그룹의 진정성 정체성을 흘러가지 않고 질문으로 멈춰있겠구나 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여전히 지금 2019년 10월 27일에 팀디포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명확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각자는 이와 각자 생각하는 상황 방식과 각자의 상황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일 거다. 나 스스로가 정해진 확신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춰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진행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다. 일을 진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정해낼 수 없다면 안 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가 행동하지 못한 안 하거나 것에 대한 반증일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딱히 그런 시간 상황 속에서 거둬낸 것이 없이 헤매기만 한다는 현재 사실이 겁나고 계속 이러한 유착 상태에 있을 때 믿고 싶은 것을 만들고 싶었던 의지가 바른대로 스스로 강령 만들기를 계획한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엔 내가 안정을 추구하고만 싶어하는 사람인가, 내 손안에 편안함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해낼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은 또 나약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자괴심도 들었고 어떤 정해진 일을 정하거나 계획한 일을 딱딱 맞추어 진행하고 그것을 내가 상상하는 대로만 끌어갔다 오면
틈을 잘 만들지 못하는 내 스스로의 안도가 아니지만 먹하기 위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개인의 불확실함에 근거하여 약속 내지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감히 내가 러브유 디포의 약속을 선생님이 선포해줄 수 있다고 해도 내 팀 디포의 강령을 처음부터 나 혼자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부드러운 제한 성격 같은 것이라고 하던데 나 혼자 이것을 정하는 것은 독단이라 생각했다. 앞서 말한 강압장이라는 인상이 이 약속들을 정리하는 인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